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서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긴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그런데 군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을 4년 동안 받고 있는데요. 오늘 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선고가 나왔습니다. 4년간 이제 계속 법정 재판 받고 계신데 좀 한마디 해주시죠. 댓글 공작은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오늘 선고인데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 예상하셨나요? 정치관련 유죄고 이태하 공장에 대해서 무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입장 한 말씀. 댓글 공작은 이제 무죄라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들께 할 말씀 없으십니까?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 장윤주 변호사님,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그간의 재판 과정을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주요한 혐의는 결국에는 군에서 이제 정치 관여를 했다는 혐의인데요. 사이버 사령대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를 한 혐의가 가장 컸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들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2년 4개월 선고받고 결국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인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치 관여, 그러니까 댓글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죄가 인정이 된 것이고 일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2년 유죄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현재 면해준 상태입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일단 징역 2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정치 관여 활동 지시 혐의다. 국방장관 김관진 전 장관.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재판 과정, 오늘 파기환송심까지 나왔습니다만 일련의 과정들, 4년간의 재판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건 논쟁적 판결이다 보니까 김관진 전 장관 죽이기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관진 장관의 이제 댓글 이게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러면 이게 댓글 공작이 어떤 정치적인 개입인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어떤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이 불순한 어떤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쟁과 참여의 어떤 한도 등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이제 내렸던 것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활동들에 대한 성격을 현실적인 법률적인 어떤 의미와 그리고 그것이 김관진 장관이 본인이 했던 그런 어떤 이 역할로서의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조만간 사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김관진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로 볼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런 국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중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렇게 대통령으로부터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도 직접 받았고 위촉이 됐고 최근에는 백선엽 장군 관련 재단 이사장까지 맡으면서 다시 한번 좀 복권된 혹은 다시 한번 활동을 이어가는 이미지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단 기자들 발언,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고요. 김민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혁신위원장에 내정됐기 때문에 국방혁신위원은 지속 수행한다.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관진 전 장관만큼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경험이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앞에서 이현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국과 우리와 대만이 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다양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처음
시작된 지점이 이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미국이나 대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런 댓글들에 대해서 또 다른 댓글을 다는 것으로 아마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정은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자체가 또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또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정보, 허위 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을 했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관의 대응도 있지만 개별 민간 단체들이 예를 든다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각종 미디어 그룹들에서 이 다른 나라로부터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가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왜 논쟁의 여지가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이분이 댓글 공작을 시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정치 관여 혐의에서는 계속해서 유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정치 관여 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왜 현직 국방부 장관이 부대원들을 시켜서 본인에게 주어진 이 군을 통솔하는 권력을 사사롭게 정치 공작을 하는 데 남용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보호를 할 여지가 없다 또는 논쟁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의 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황당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이미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이분을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 자체가 좀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구속되고 기소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제 보면 사실 부적격 인사를 좀 돌려막기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이 과거에 뭐 아직 뭐 혐의를 받거나 뭐 유죄가 판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뭐 이동관 특보도 알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이런 데 MB 정부 청와대에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던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너무나 많이 부정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다만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국방개혁위원회 역할을 김관진 전 장관에게 맡길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재판 결과와 함께 김관진 전 장관 오랜만에 조명을 해봤습니다.